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민수와 함께하는 모의고사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는데요. 7월 고3입니다. 이번 7월은 고3만 치른 거죠. 아무래도 고3 여러분들 9월 가기 전에 이렇게 7월 모의고사를 보게 되시는 거고, 어느 학교는 기말고사를 보기 전에 이거를 보시는 분도 계셨을 거고, 그리고 기말고사가 끝난 다음에 조금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거를 보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간에 그 7월 시즌에 그 6, 9 사이에, 6월과 9월 사이에 여러분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교육청이죠.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문제는 네, 역시 쉬웠습니다. 6월 모의평가랑 비교해봤을 때는 네, 그거랑 비교해봐도 역시 이게 조금 더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6월은 그것도 뭐 무난한 맥락은 벗어나지 않지만 일부 문제에서 조금 지역적인 뭐 물론 뭐 다 배우는 내용이지만 근데 좀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랬다는 얘기였습니다. 조금 깊은 게 나왔었거든요. 아무튼 7월은 무난하게 가는 것인 만큼 많이 틀릴수록 여러분들 좀 신경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1번 가겠습니다. 사회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가돌발판 나오죠. 뭐 키워드 한두 개로 다 풀 수 있으니까요. 음집도 나오네요. 이건 신석기 시대란 거를 너무 잘 아셔야 되고요. 신석기 시대는 구석기 시대와 구분하는 기준, 정착을 했냐 이런 게 중요하고 그 골자는 농경이라는 거죠. 농경하니까 굳이 이동을 많이 해가면서 생활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것은 노멀한 일반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좌우지간에 답은 4번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빗살무늬 톡이고요. 고인돌은 청동기 돼야 되죠. 이거는 조선 후기를 가야 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도입은 조선 후기에는 이게 거의 상용화되는 것이고요. 도입되는 건 이미 고려 말기에도 있었습니다. 모닉법이 아예 없던 건 아니지만 이게 좀 더 확산이 되고 좀 일반적으로 되는 것이 조선 후기라는 거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상감청자 고려 얘기죠. 그리고 연고는 부여의 그 집단 결집을 위한 그런 축제였다고 볼 수 있고요. 2번 갈게요. 삼국사기에 관한 것이고 이 국가를 묻는 겁니다. 보통 국가 문제로 문화 문제가 나온다면 보통 고려가 꽤 나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삼국사기는 고려죠. 김부식이 만든 그런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기전체 그 주제별로 서술을 하는데 이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부터 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런 거죠. 좌우지간에 고려의 문화유산을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볼까요? 5분밖에 없죠. 8만 대장경밖에 없죠. 이거에 뭐 삼국시대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장경실이 만들었던 것이고 조선이고요. 이건 뭐 다들 아시죠? 풀이가 필요 없습니다. 3번. 왕에 대한 설명이고요. 금간 가야를 병합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관등을 주었다. 이것도 좀 중요하지만 그리고 2차돈의 순교 이것도 역시 아주 임포턴트한 내용이 되겠죠. 이것에 대한 답은 거품왕 신라의 왕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이것에 대한 답은 몇 번으로 이어질까요? 그렇지, 율령반포가 될 것 같습니다. 즉, 백제와 고구려에 비해서 좀 발전이 늦은 신라지 않습니까? 이런 신라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왕이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이 있을 건데 이 세 명의 왕은 거의 50년, 60년 내로 다 이어지는 왕들이죠. 즉 6세기 때 분들이고 그 중에 법흥왕이 그 중앙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국가에 기틀을 마련했다라고도 할 수 있죠. 뭐 중앙 집권하의 기틀, 즉 율령 도입하고 민족의 백성 통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영토적으로도 금강가야를 병합을 했죠. 초기 가야 연맹의 병합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다른 건 뭐 패스할게요. 4번 가겠습니다. 참고로 그냥 지나가기 좀 그렇지. 지게는 대한제국 때 발급했던 것이고 균역법은 아시죠? 조선 후기 때 영조가 도입한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교정도감은 뭘까요? 무신시기 때 이 최씨, 최씨 가문의 아주 이 대빵 기간이었죠. 오비안국법은 뭐 아시다시피 고려 광종의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을 거고요. 4번 가겠습니다.
적절한 거를 묻고 있는데요. 공명천발급 어디 종목법 실시 보니까 어떻습니까? 공명첩이 뭔지 아시겠지만 신분증에 이름만 적으면은 바로 신분 바뀌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주베라 때 많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역시 광작이란 것도 이제 넓은 땅에 조그마한 노동력만 있으면 되는 현상이 벌어지죠. 아까 말씀드렸던 모내기법의 도입이 아주 상용화 확산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모내기가 기존의 그 농사 방식보다는 적은 사람이 있어도 더 많이 넓은 땅을 농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제 발전을 가져오면서도 잉여 농민들, 그러니까 남은 노동력들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조선 후기 때 내용이에요. 아무튼 4번입니다. 질서 신분이 변하는 과정인 거죠. 1, 2번 같은 경우는 노비가 갈라지는 것이고 3번은 농민층이 이제 인노동자로 해서 이제 산업으로 종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흩어지는 거죠. 도시로 가든지요. 5번 가겠습니다. 이때 볼 수 있는 모습 일단 충렬항이 나옵니다. 다루가치가 나오죠. 일단 다루가치를 몰라도 충렬항이 뭔지 알면 볼 수 있습니다. 고려 말기 때 간섭기 때 내용이죠. 충자 붙는 거 보면은 알 수 있을 거고요. 다루가치 같은 경우는 그 원나라가 이제 사실 고려만 있던 그런 건 아니고 그 원나라가 새롭게 정복했던 그런 지역에도 같이 그 파견되었던 대상들입니다. 고려도 아무튼 그런 영향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존재들이 있었죠. 아무튼 원나라의 어떤 그 공간석기의 일상 그런 사건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겠죠. 여성들을 원으로 계속 끌고 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 2번은 조선 후기 때 1800년대 딱 1800 넘어갈 때 그때쯤 사건이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공립교육기관입니다. 유경공원. 그리고 항용구축목탑 이거는 완전 옛날 얘기가 돼야 되겠죠. 탄산도 해전은 임진왜란 이런 거 다들 아실 거니까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진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 세종대왕 문제가 이렇게 발문에는 뻔한 게 잘 안 나오고요. 답이 뻔한 게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래요. 농사직설 7.4 이거는 사실 조금은 봐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세종대왕을 공부할 때 후민정음, 수국이 이런 거를 먼저 알았죠. 양부일구, 앙부일구 헷갈리고 안 헷갈리고 그런 거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학교에 와서 이런 걸 좀 공부해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내용을 알려주고 답은 아주 쉽게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군육진 다들 아시죠? 그 미수복된 압록강, 두만강 이남 지역을 이렇게 여진족과의 경계를 확정짓고 그쪽의 안보를 위해서 지금 하는 정책이었죠. 4번으로 갈 수 있는 세종대왕의 정책 하나 더 있습니다. 영토사업이 하나 더 있죠. 대마도 정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종무 장군인 거 역사적으로 대마도 정벌이 두 번 있었죠. 기록된 거에 의하면 하나는 박위 고려 말기 때의 대마도 정벌 이번에는 세종대왕입니다. 그것도 하나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마도 정벌도 역시 이런 데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지금은 농사직설이나 취정산으로 나왔지만 제가 보기엔 세종대왕은 거의 고정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000원짜리 10회도 나오고 훈유십조는 고려 태조, 독자 3분과는 원성왕, 신라 통일신라 때 통일기마무는 우리나라가 그 개화를 시작하고 정부에서 최초로 만든 근대 개화기구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했는 게 별기군 설립하고 그런 것들 이어지지 않습니까? 5번은 백제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백제의 22담로 파견, 그 웅진으로 천도한 다음 그때의 어지러웠던 우리 백제의 지방 통합 그리고 중앙 집권 어떤 그런 중앙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방 행정을 다시 정립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왕족 파견 그런 것도 같이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상황인데요. 또 고려 문제입니다. 병란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병란도 위치를 아주 잘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북한 통일 만약에 된다면은 병란도를 꼭 여행하고 싶은데 역사적인 볼 게 좀 많아가지고 좌우지간에 아무튼 고려인 거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 답은 네 아셔야 됩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은병 할구 이거는 진짜 고정으로 은병 괄호 할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병같이 생긴 그 동전인 거예요. 앞에 아구는 열려 있고 진짜 그 백자같이 생긴 작은 백자같이 생긴 그런 게 동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동법은 뭐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진짜 짧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선 초기 때 특산물을 파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중개업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특산물을 대신 내겠대요. 대신에 기존의 농민들한테는 더 많은 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그래서 국가도 이거를 모르지 않고 그냥 그게 임진왜란 흘러가고 더 그게 심각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그래서 농민들한테는 특산물 내지 마. 대신에 니들 주 전공인 쌀 내라. 그렇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게 대동법입니다. 그러면은 농민이 안 냈던 특산물은 그렇지 셔틀, 심부름꾼인 네, 공인들이 대동법에 속해서 대신 특산물을 구해오는 역할 그렇게 하는 거죠. 아무튼 뭐 공인이야 뭐 그 마케터 그러니까 그 상인들이기 때문에 머천트이기 때문에 아무튼 구해올 능력이 확실히 하다고 보여지죠. 자, 2번 이건 이승만 정권 얘기죠. 300산업 세계의 원조 경제에 의한 결과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재분 재당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그 당시에 미국도 역시 쌀 생산 죄송합니다 쌀이 아니고 그런 밀가루 설탕 그런 그 생산들이 아주 많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잉여 생산물을 가져오는 상황이었죠. 주는 거 이건 일제강점기고요. 이거는 딱 어디 얘기입니까? 변한 얼마나 나옵니다. 변한의 얘기였다는 거 마진 변한 그때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인데 그때의 부분이 아닐까 그런 부분이고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얘기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해동성국 뭐 발에 나왔죠? 끝. 발에만 풀면 됩니다. 1번 패스할게요. 전시가는 고려 그 전반에 걸쳐가지고 관리에게 세금을 대신 봉급으로 주는 제도였죠. 3번은 임진왜란 당시에 이 일본군이 워낙 또 그 조총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막 많이 오니까 그런 애들 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포함해서 일본군을 좀 어떻게 상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 임시기구긴 했죠. 도감 자체가 임시기구라는 뜻이죠. 도감. 그래서 뭐 사수, 포수, 살수 이런 식으로 포, 사, 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것들입니다. 네, 4번. 무령왕릉은 뭐 백제 시대니까 됐고 경국대전 이거는 반포한 거 이거 6월 때 나왔습니다. 6월 모고 때 여러분 나왔던 걸 저는 기억하는데 반포한 거는 성종, 시작한 거는 세조. 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의고사 할 때마다 제가 좀 강조하거든요. 그다음 9번 하겠습니다. 전쟁에서 일어난 시기를 이거 뭐 조선 군신관계 요구하는 거 청으로 이름 바뀌었죠. 이것은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 정묘호란은 사실 후금일 때죠. 청나라 이름 바뀔 때 그때였고 청나라는 그 이제 그 사이 이름 바뀌고 군신관계까지 요구하고 오는 시기입니다. 이때에 남한산성 피신 사건이 같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부분 일단 임진왜란은 끝나야 되고요. 그 19세기 임술농민봉기보다는 좀 전이어야 되겠죠. 아무튼 이거는 17세기 뭐 중반쯤 얘기니까요. 그래서 답은 3번인 거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을 보면은 당평정치 딱 두 명 생각나죠? 정조, 영조 두 명만 나옵니다. 물론 숙종도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숙종은 당평정치라고 얘기하지 않죠. 한국이라고 얘기하죠. 사실 근데 탕탕평평, 탕평을 먼저 거론한 그 왕은 숙종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개성해가지고 사상과 현실과 딱 적합을 해가지고 영종주가 이렇게 평평정치 개혁을 하는 건데 보아하니 이건 누구 거겠습니까? 정조 거겠죠. 만약에 영조가 나오려면요 속대전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책을 본다면은 그 여기서는 수원화성이겠죠. 뭐 가장 유명한 정약용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얘기해 보면요, 장룡용은 친위 부대예요. 그 당시로는 아주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던 그런 부대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특수부대죠. 우리 뭐 일반 대한민국 육군의 뭐 일반적인 특수 무기를 가지고 있는
뭐 다 그렇진 않잖아요. 모든 육군이 다 특수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특수 무기가 아니고 일반 무기죠. 네, 이제 특수부대는 특수부대만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장용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 난전권 이건 금을 끊고 난전 끊고 건이라고 해야 되죠. 난전이란 거는 결국 그 당시 종로거리에 있던 종로 근처죠. 아무튼 종로 쪽에 있는 유기전이라고 해서 국가가 지정해 놓은 그런 상점들인데 이 앞에 사적인 상인들, 사상들이 계속 막 자기들이 그것도 거기서 시장하면 잘 팔리니까 거기 막그 국가 허락 안 받고 계속 그냥 시장을 펴는 거예요. 한때 그걸로 처벌 많이 받았는데 근데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사적인 상인들이 계속 그 시장을 펴는 현상을 난전이라 불렀고 그것을 금하는 게 금난 예, 그거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금난 정권이 되는 게 그런 겁니다. 그 이제 마음대로 시장을 펴는 거를 막는 게 금난전권이고요. 예, 그렇죠. 막는 거니까 그거를 폐지하는 거니까 결국 사상들의 경제활동을 보장해주게 되는 정책을 펴는 거죠. 그러니까 늘어나는 경제활동을 무시할 수 없는 정주의 정책이었을 겁니다. 아무튼간에 그 정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면 되고요. 평양 천도한 사람은 장수왕쯤 돼야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서경천도 운동을 사실 얘기했던 인물이 있죠. 묘청 정도 또 한번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통일신라, 네, 통일신라 때의 부분이 되겠고요. 사실 이거 한꺼번에 설치된 건 아니고 이렇게 조금씩 진흥왕 때부터 이미 뭐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됐다가 네, 통일신라가 되면서 이게 완성이 되는 부분이죠. 이거는 국민안, 뭐 당연히 아실 거고 교육 입국조선은 네, 고종의 가보개혁 때 일어났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 네, 가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지금 고종 황제 즉위했죠. 대한제국 말고 있습니까? 없지요. 항구단 실제로 서울 가시면 그 웨스턴 조앵 호텔 뒤에 가시면 있습니다. 지금 항구단 그 복원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광무개혁 추진이 답이어야 되겠죠. 한병합한 거는 근초고왕입니다. 별무반은 그 윤관 장군이 고려 문벌귀족 시대 때 여진 정벌을 하기 위해서 여진을 좀 견제하려고 만든 그런 게 별무반이죠. 예, 동북구성 같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 2000년 넘어서 얘기 아닙니까? 예, 이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정인면 정도감 이건 국민한테 또 얘기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12번 가겠습니다. 설명을 옳은 것은 돼 있고 한규동 몰라도 됩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민간식 저도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우종총국 축하연이죠. 갑신정변인 걸 아셔야 되고요. 일단 하지만 개화파들의 개혁임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끝나버렸죠. 청나라가 빠르게 개입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아니 뭐 청나라가 보기에는 야 너희들 왜 그 조선 국왕 너희들 윗사람을 그 윗나라님을 그렇게 그 함부로 대하냐 이런 개입을 하는 거죠. 사실 뭐 명분은 그랬습니다. 답은 뭐 1번입니다. 온건개화파가 그 초기 개화 정책을 뭐 거의 사실 전반적으로 개화 정책을 추구했는데 여기 때문에 급진개파들이 정치적인 위치를 좀 잃었고 그리고 일본의 차관들도 실패했죠. 그러니까 정치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한데 그거 도입은 좀 실패한 시기였습니다. 이때가. 그래서 조정 내에서의 뭐 입지가 사실 좀 강하지는 않았던 부분이었고요. 이거는 체결 후의 일이죠. 한 10년 좀 후의 일이고요.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 10년 후에 이런 게 발생했는 거죠. 약 10년, 정확히 말하면 8년입니다. 이거는 국채보상 운동 좀 떼야 되겠고, 네, 이거는 사왕 뭐 조선 시대 아닙니까? 16세기쯤 무갑기울로 저는 외웠었거든요. 무오, 갑자, 기묘, 일사 이렇게 있는데 기묘는 조광조랑 관련돼 있죠. 13번 국회 이렇게 보고 우연소총의 계획에 따라 지어진 것.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유엔의 허가를 받은 유엔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유엔에서 합법성을 받은 정부입니다. 근데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게 유엔 소총회 결의였습니다. 유엔 대총회가 아니고 유엔 총회가 아니라 유엔 소총회였습니다. 이때의 50총 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재헌 국회를 만들죠. 그게 7월 17일 때 얘기가 되겠고요. 그게 그래서 지금 재헌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7월 17일. 그리고 이때의 결의에 따라서 남한만, 그러니까 남쪽만 합법 인정을 받고 정부를 만든 그런 거죠. 재헌국회입니다. 아무튼 초대 국회. 이때 선거는요, 총선이죠. 대선이 아닙니다. 최초의 우리나라
대통령 뽑는 거는요, 국회의원이 뽑았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뽑았던 부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초기에, 완전 초기에 그랬습니다. 단발령, 이건 뭐 일미기업 될 거고,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국권 피탈되는 과정에서 러일전쟁 때 러일전쟁 직전에 발생했던 그런 거고, 이거는 이제 맞죠? 우리나라 정부의 가장 큰 대과제가 두 개 있었죠. 가장 하이한 과제. 하나는 농지개혁이었고, 그 지주들을 박살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 아무래도 일제강점기를 갑벗어놨기 때문에 친일파를 빨리 처단해야 되겠었죠. 그게 국가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실. 네, 그런 거고. 헌의국조는 독립협회에 관한 부분이었고, 이거는 일제강점기 때 얘기죠. 이거랑 관련된 단체가 신간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신간회, 신민회랑 또 헷갈리시면 되겠죠. 신민회 또 나올 거예요, 좀 이따가. 14번. 바로 이겁니다. 이게 신민회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문답도 나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무관학교, 공화정책 근대 국가 이게 제일 임포턴트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단체든 정부든 간에 공화정책 하자 이거를 공식적으로 얘기했던 단체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최초에 공화정책을 주장했던 개인이 아니라 단체 개념으로 이게 처음이었어요. 예, 이것도 입헌군 주제랑 다릅니다. 그렇죠? 공화 정체는 진짜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입헌군 주제는 아무래도 위에 누군가는 군림을 하죠 일단. 그런 게 좀 다르죠. 대성학교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렇게 좀 언급이 되는데요. 뭐 아무튼 신민회니까 안창호하고 관련돼 있겠죠. 배고인 사건으로 와해된 사건이 바로 1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신간에는 20년대고 이거는 일제강점기 전에 만들어졌다가 일제강점기가 되자마자 거의 바로 해체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두 단체가 있습니다. 첫째는 독립협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시 그 관보가 바로 이 독립신문이었습니다. 네, 동명이인이죠. 그러니까 동명이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똑같은 이름의 다른 두 개였습니다. 브나로드운동 브가 into 나로드 이거는 러시아어로 민족 피플을 의미합니다. 민족 속으로 가라는 뜻이죠. 18세기, 19세기죠. 19세기 나로드니키 운동에서 영향을 받은 이 민족 속으로 들어가서 문명을 퇴치하고 국민들부터 먼저 일어나야 먼저 똑똑해지고 뭔가 힘을 내고 말을 할 줄 알아야 입을 낼 줄 알아야 국가의 존망을 더 좋게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주로 했고요.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교통 및 자금 조달 방법식이었죠. 바로 들켰지만 5번이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그다음 새마을운동인데요. 이거는 70년대 구분하셔야 됩니다. 60년대, 70년대 박정희가 있는데 대통령이 있는데 70년대에 새마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60년대 새마을운동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면 박정희 정부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뭘까요? 이건 88년도 아닙니까? 서울올림픽은 88년도니까 이거 노태우 대통령이 그때 이렇게 막 환영한 거 아마 보실 수도 있는데 그 다음 이건 6.25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 될 거고요. 이거는 일제강점기 초기 아닙니까? 10년대. 그렇죠. 이건 이제 제1경제개발 5년기 계획이죠. 이게 이제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경부고속도로도 이런 맥락에서 추진됐을 거고요. 5번.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그렇죠. 이게 화폐 정리 사업 했던 거 이것도 한번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러일 전쟁 좀 할 때 좀 전전해가지고 그때에 만들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제강점기 직전의 얘기 내용이기 때문에 답은 아니죠. 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럼 16번. 이거는 뭐 30년대 내용이니까 바로 그냥 5번 될 수 있죠. 네, 창씨기병도 하시고 40년대 후반 됐으니까요. 이것도 물론 30년대 후반 얘기긴 합니다. 다른 건 뭐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2번은 가보개혁 때 1차 가보개혁 때 추진 기구였죠. 네, 추진 기구고요. 육조직계제는 조선의 어떤 그 정치기구인데 육조에 그야말로 집중시키는 거죠. 네, 육조직계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의 명령이 직접 육조로 전달되는 것이고 4.4.5의 개헌은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승만 때입니다. 다른 대통령으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승만 때입니다. 네, 4.4.5입을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4.19 혁명 아닙니다. 4.19 혁명과 연결된 거는 이게 아니고
그렇죠. 부정선거. 이것도 물론 부정선거긴 한데. 예. 그 다른 사건이 또 있죠.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가 벌어지는 것이고, 이거는 좀 더 전에, 그래도 한 6년쯤 전, 50년 중반쯤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4.4.5 기원은요. 다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내용이 되겠는데, 그 적절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의열단 아니겠습니까? 김원봉이 조직했고 나오네요. 네, 이것에 대한 답, 몇 낼까요? 의열단 내용인데요. 답은? 그렇죠. 그 신채호라는 분이 만드신 의열단의 강령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지침해서 만들었는 거죠. 네, 읊어보면 이건 독립협회, 1번 독립협회고 2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거는 동학교도들이 했던 것이고요. 이거는 3.1운동 전신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일본에 있던 한국 유학생들이, 조선 유학생들이 했던 것이고요. 18번, 이번 천도교 나오네요. 동서 독립만세, 이건 뭐 딱 뭐 3.1운동 뭐 너무 쉽게 나오죠. 1919년도 알고 계셔야 되고, 탁골공원 나오죠? 뭐, 이것의 영향으로 이제, 우리가 아직은 살아있다. 오케이. 10년대, 우리는 식민지 현실에서, 우리 조선 뭐 2천만 동포인가요? 우리 동포들이 완전히 싸그락 이 조선 정신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이 발생하더라. 오케이. 희망이 있다. 그럼 이 정도면 희망이 있다. 솔직히 2천만이 다 일어나는데, 뭐, 희망을 안 가질 독립운동가 있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충격을 받습니다. 실패는 했지만, 뭐 구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분명히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의 이 혼을 봤을 때, 그 독립운동 할 때에, 이 만세운동 할 때, 이 정도 정신이면은 독립할 수 있겠다. 독립활동 하지만, 독립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볼까? 이게 바로 뭐 여러 가지 단체가 나오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던 거죠. 그래서 5번 되고, 이건 흥선대원군 되고요. 공범심사조 이거는 또 다른 조선 말기 때 구한말 뭐 끝이기 때 볼 수 있죠. 이거는 뭐 이모군란 별기군하고 그 뭡니까 99군이 이렇게 대치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군대 해산 그러니까 그 외교권 박탈 이후 그 우리나라의 군대 해산 그리고 고종 강제 퇴위까지 이런 거랑 또 연관되는 사건 1907년에 발생했던 동시에 사건이었죠. 자, 1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이건 1897 영화로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다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80년의 민주화 운동이랑 87년에 이 사건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80년의 민주화 운동, 광주 민주화 운동 따로 있고 87년에 1987 6월 민주화 운동이 있는데 거기에 좀 도화선되는 사건이 박종철 치사 사건이랑 4.13 숫자도 참 그 시기의 숫자죠. 4.13 호원조치 발표 이렇게 되는 부분 유튜브 치면 아마 이거 호원조치 이거 그 원영상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때 결과가 뭘까요? 6월 민주화운동의 결과는 그렇죠. 직선제로 되죠. 6.29 선언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여당의 당수였던 노태우 씨가 이렇게 이끌어낸 거였습니다. 그리고 조건 개최가 됐죠. 네, 이건 뭐 20년대에 그 물산장교 운동이고요. 이거는 뭐 해그 특사 파견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그 외교권 박탈에 대한 어떤 항의적인 의미였죠. 일사득이하게 관한 결과였고요. 이거는 철회시켰다. 이거는 예, 우리 뭡니까 국권 회복 운동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 러일전쟁 할 시기 그때 그런 것들에 대한 반대 운동이었을 겁니다. 이건 뭐 살구 혁명으로 일어난 거니까 여기 이쪽 부분 아니고요. 아무튼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4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건 보안회의 얘기입니다. 20번. 동시가입을 축하하는 거리 행진, 뭐 유엔 가입 좋습니다. 내용 나오고 비핵화 공동선언문 하는 시기, 정부 시기 뭘까요? 예, 이거는 뭐 북방 정책을 하는 부분과 그리고 비핵화 공동선언 하는 부분 노태우 대통령 때죠. 그러면 그때 내용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은 김대중 대통령 때죠. 2000년대입니다. 이거는 그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기 직전의 얘기였었죠. 네. 이 정부 시기는 어떤 대통령 시기인가를 모를 거니까 그렇게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금강산 사업도
좀 더 뒤로 가야지. 여기서 좀 더 뒤로 가야 되는 거고. 답은 2번이죠. 이게 거의 비슷한 시기 때 이루어졌습니다. 저쪽 위원회도 역시 그 이승만의 정읍 발언 이후에 이것에 대한 대항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한만 독립하자 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하고 이것에 대한 대항으로 그 중도 좌파 우파가 서로 통일정부 만들기 위한 노력이 1번이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 바로 직전입니다. 해방 전국 때 이루어진 사건이죠. 이것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답은 일단 네, 여기서는 2번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끝내고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면은 네, 제가 열심히 그 설명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혹시 뭐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아주 문제는 병이했습니다. 하지만 이 근대사가 좀 내용이 어떻습니까? 꽤 많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10번 그렇지 않네요. 그 절반이 또 정도되긴 했네요. 아무튼 그 문제 자체는 평이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 시간에 수고하셨고요. 이상 네, 주민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아디오스.